급등을 해서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만큼 공사비의 그런 부담이 굉장히 단기간에 커졌다라는 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사비는 올랐는데 서울의 핵심 지역의 그런 땅값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값이 2년 정도 조정을 받고 회복을 했지만 이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지가, 땅값은 오히려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공사비는 4, 5년 동안 40, 50% 올랐죠. 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30, 40% 이상 올랐고요. 땅값은 안 떨어지고 경기는 안 좋은데 올라갔으니 공사비와 인건비, 지가 모든 게 다 올라가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빌라를 지을 수 있는 원가는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나 분양가는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을 공급하는 집장사나 그런 소형주택의 그런 건축 시행회사가 빌라를 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누가 사업을 하고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겠고요. 또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빌라의 그런 공급 소멸을 계획했다. 왜? 불합리한 가격 통제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빌라 소유자나 아니면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활용하셔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빌라의 임대가를 공시가 126%로 정부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지역에 거의 70-80% 이상의 전세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전세가가 3억이었던 지역이 공시가 126% 룰로 해서 2억 5천으로 빠지면 전세가 마이너스 5천만 원. 거기에 바로 매매가도 마이너스 5천, 뭐 1억까지 빠져서 전세값 돌려주는 것도 어렵고 매매하고 싶어도 매매도 사실상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그런 가격 통제로 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하라겠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공급이 거의 끊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전세 사기, 정말 소수의 그런 사기꾼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를 얻기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전세를 얻으려는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전세를 찾지 않고 월세로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임차인뿐만 아니고 임대인뿐만 아니고요. 임차인도 주거비가 급등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김 과장님 그 공인중개사로서 임대라든지 많이 맞춰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상황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용산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한 투룸 기준으로 전세가만 봐도 한 3, 4년 전에 한 2억 중반 정도 했던 게 지금 한 3억 후반대까지도 거래가 될 정도로 전세가도 급등하고 월세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원룸 기준으로 뭐 150만 원까지 부를 정도로 정말 급등한 전세와 임대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 120% 룰로 해서 전세가 많이 빠진 지역은 서울의 이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 공시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가가 안 빠졌는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빠지면서 공시가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공시가가 낮아지면서 이런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터졌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의 빌라 소유자 분들보다는 외곽 지역에 그런 빌라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임대인뿐만 아니고요. 세입자 분들도 예전에는 전세를 거주하시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안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 받더라도 저리로 해서 그 이자만 내면 돼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월세로 또 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월세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주변 청년층들도 보면 이제 서울에서 월세 구하는 거 포기하고 심지어 월세도 경기도 외곽으로 조금 빠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비 효과로 인해서 경기도도 계속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급등함에 따라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젊은 층들이 이게 전세를 활용해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청약이나 아니면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상급지나 아니면 아파트로 매입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주거의 사다리가 거의 붕괴 상태에 들어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해서 전통적인 방식의 이런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들어옴에 따라서 뭐 신통, 역세권 개발, 모아타운, 그래서 핵심적인 지역의 조건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 중에 추진을 안 하는 지역을 오히려 꼽기가 쉬울 정도로 그렇죠. 재개발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큰 이유로 해서 빌라의 공급이 아예 끊겨가고 소멸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심각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이런 공사비 올라가는 거나 집가 상승이라든지 재개발 활성화라든지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의 그런 수요로 넘어가는 수요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울에서 빌라 공급은 더더욱 줄어든다. 그렇죠.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한 지역이 더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의 핵심지의 빌라 공급은 거의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의 기본은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서울 빌라의 수요와 공급 사항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뿐만 아니고요. 주식이든 어떠한 재화든 간에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 빌라 공급이 거의 전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요가 너무 많이 위축이 돼 있죠. 대출 규제로 인한 아파트 거래량 감소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제 투자보다는 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은 그래서 가격이 약보합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현재의 상태가 계속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요. 수요는 지금은 위축되어 있지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언제든 수요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미래에 경기가 회복된다거나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서울시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경기 회복과 공급 급감에 따른 아파트 값이 급등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재인 빌라의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입지가 좋은 지역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빌라는 가격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 빌라 공급이 거의 끊겨가고 있는데요. 2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고 즉 실거주의 빌라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의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점점 더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거주용의 빌라는 거래가 거의 끊겼습니다. 그리고 매매가가 보합세거나 아니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실거주의 빌라는 시간이 가도 아파트의 대체재와 보완재 역할을 밖에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물의 상태는 점점 더 떨어지고 실거주의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구빌라, 구축빌라를 사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재개발이 가능한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도 거래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최상급지나 한강변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재개발 빌라는 빌라가 아니고요. 미래의 신축 아파트로서 사람들이 판단하시고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앞으로 빌라가 아니고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기 때문에 그만큼 재개발 빌라의 그런 수요 그리고 매매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빌라 시장 또한 양극화, 초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도 잘하시고 판단을 잘하시고 행동을 잘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빌라의 공급은 거의 끝났고요. 특히 상급지 중심으로의 빌라 공급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거나 아예 없는 지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반면에 수요는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서 수요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상황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재개발 지역의 최상급지의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실거주뿐만 아니고 입지가 떨어진 지역, 구축 그런 빌라의 수요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빌라를 투자한다. 물론 돈이 있으시면 당연히 최상급지의 신축 아파트에 살아야죠. 살고 싶죠. 당연한 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신축 아파트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간을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서울에서 공급이 없어질 그리고 최상급지의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공략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빌라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빌라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대표님께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타이밍이죠. 남들이 외면하고 두려워하고 관심을 끌 때, 이때가 바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지금이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고 아파트 가격 급등하고 가격 상승할 때 사시면 추격 매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를 보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최상급지, 서울의 가장 비싼 아파트 동네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대세 하락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의 최상급지 아파트, 강남 한강변의 재건축 아파트는 여의도 목동도 마찬가지로 반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시세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뭐 반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 하락은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경제 위기나 큰 위기가 온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대세 하락이 시작되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은 대세 하락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파트는 실거주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실거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투자,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입주도 생각하시지만 그래서 빌라만큼은 상급지나 최상급지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어중간한 지역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최상급지가 어딜까요? 바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최고가 아파트 나오는 곳이 어디죠? 한강변이죠. 맞습니다. 강남, 강북을 통틀어서 공통점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마용성, 광, 여의도, 반포, 그리고 흑석동, 네. 압구정동, 청담동, 네. 잠실, 성수, 자양 모든 지역들이 다 한강변입니다. 공통점이 예, 있습니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한강변을 최우선 지역으로 보시고요. 강남권역도 보셔야겠지만 강남권역은 재개발로 해서 개발이 되기가 쉽지 않은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가 아파트가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현재보다 미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곳, 될 곳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투자 수익률 면에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마용성 광입니다. 마포, 용산, 최근에 또 성수동의 배우 주거단지, 제2의 성수동으로 뜨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역세권 지역, 최근에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굉장히